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아름은 갑자기 입술에 닿는 부드러운 감촉에 눈을 뜨지 못했다. 그 키스는 아린의 것이었다. 동생의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이제 그녀의 가슴을 뒤흔드는 존재. 그 순간 아름의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아름은 25살, 평범한 사무직 여성이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며 가족의 기대를 짊어진 채 살아갔다. 그녀의 집은 전통적인 한국 가정으로 아버지는 엄격한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가정을 돌보는데 평생을 바쳤다. 동생 준호는 대학생으로 활기찬 성격 덕에 친구들이 많았다. 그중 아린은 준호의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진 절친이었다. 24살의 아린은 대학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며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였다. 짧은 머리와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늘 숨겨진 깊이가 있었다. 그날 밤 아름의 방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아름은 피곤한 하루를 보낸 후 비디오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다. 평소처럼 헤드셋을 끼고 몰입하던 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언니, 아린이 왔어.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린은 준호를 만나러 왔지만 우연히 아름의 방을 지나치다 게임하는 모습을 보고 들어왔다. 와, 언니 게임 진짜 잘하시네. 저도 좋아해요. 같이 할래요. 아린의 제안에 아름은 처음으로 웃었다. 그날부터 둘의 만남은 잦아졌다. 게임은 그들의 연결고리였다. 아름은 어린 시절부터 게임을 좋아했지만 가족 앞에서는 숨겼다. 여자가 그런 걸 한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아린은 달랐다. 그녀는 자유롭게 자신의 취미를 즐겼고 아름에게 그 자유를 공유했다. 밤늦게까지 채팅하며 게임을 하다 보니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아름은 아린에게 자신의 꿈을 털어놓았다. 나 진짜 디자이너 되고 싶었어. 그런데 아빠가 반대하셔서 포기했지. 아린은 공감하며 대답했다. 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나처럼 도전해보세요. 하지만 이 관계는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아름은 점점 아린에게 끌리는 자신을 느꼈다. 출근길에 아린의 메시지가 오면 가슴이 뛰었고 만날 때마다 눈길이 머물렀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아름의 가족은 더했다. 아버지는 여자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야 한다고 늘 강조했다. 아름은 과거에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있지만 진심이 아니었다. 이제 아린을 만나며 그녀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직면했다. 한 번의 모임에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준호의 생일 파티였다. 집에서 친구들을 초대해 술을 마시던 중 아름은 아린과 단둘이 부엌에 있었다. 언니,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아린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아름은 털어놓고 싶었다. 너 때문에 고민이 많아. 아린의 눈이 커졌다. 그 순간 아린이 손을 잡았다. 나도 언니 때문에 그래요. 그 손길은 전기처럼 느껴졌다. 아름은 자신도 모르게 아린을 끌어당겼다. 키스가 일어났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순간은 아름의 세계를 바꿔놓았다. 하지만 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왔다. 이게 무슨 짓이냐? 그의 고함 소리에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아린을 쫓아내고 아름을 방으로 끌고 갔다. 내가 그런 애였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아름은 눈물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날 밤 가족의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는 아름을 회사에 사직시키려 했고 정신 차리게 해줄 사람을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며 왜 그러니? 우리 딸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동의하는 듯 했다. 준호는 충격받아 아린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아린은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름은 답하지 못했다. 내적 갈등이 시작됐다. 아름은 지게 잘못된 걸까? 난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라고 자책했다. 사회적 압력도 컸다. 직장에서 동료들은 아름의 변화를 눈치챘다. 요즘 왜 그래? 연애 문제 물어보는 말에 아름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웠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를 보며 그녀는 절망했다. 아리는 달랐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성향을 받아들였고 친구들 중 일부에게 커밍아웃한 상태였다. 언니, 같이 싸워요. 아린의 메시지가 왔지만 아름은 두려웠다. 결국 아름은 아린을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만난 둘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아린아. 나 때문에 아름의 말에 아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언니. 우리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만남은 또 다른 갈등을 불렀다. 준호가 우연히 그들을 목격하고 아버지에게 알렸다. 가족 회의가 소집됐다. 아버지는 아린 그 애랑 절대 만나지 마, 아니면 집에서 나가라고 얼터메이텀을 줬다. 아름은 아버지의 얼터메이텀에 직면해 처음으로 반항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 반항은 그녀의 내면을 더욱 찢어놓았다. 아린과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지만 가족의 붕괴를 지켜볼 수도 없었다. 다음 날 아름은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름아, 아빠가 화가 많이 나셨어. 내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갔 어머니의 말에 아름은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애썼다. 엄마, 나 남자를 사랑할 수 없어요. 아린이 좋아요. 커밍아웃의 순간이었다. 어머니는 충격받아 울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야 해. 이 대화는 가족의 균열을 키웠다. 아버지는 아름을 정신과에 데려가려 했고 준호는 아린을 원망했다. 형, 왜 연니한테 그런 짓 했어? 우리 가족 망쳤잖아. 준호의 메시지에 아린은 상처받았다. 아린은 자신의 가족도 보수적이었지만 이미 독립적으로 살고 있었다. 그녀는 아름에게 전니 나랑 같이 살자. 서울 외곽으로 가서 새로 시작해요 라고 제안했다. 아름은 고민 끝에 아린을 만났다. 공원에서 둘은 손을 잡고 걸었다. 아린아, 나 두려워. 사회가 우리를 받아줄까? 아름의 물음에 아린은 받아주지 않아도 돼. 우리가 행복하면 돼 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만남은 또 다른 배신을 불렀다. 아름의 직장 동료가 그들을 보고 소문을 퍼뜨렸다. 회사에서 아름은 따가운 시선을 느꼈다. 아름씨, 요즘 이상한 소문 들리던데 상사의 말에 그녀는 부정할 수 없었다. 사회적 압력이 고조됐다. 한국의 미디어는 동성애를 여전히 부정적으로 다루었다. 아름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찾았지만 대부분 비극적이었다. 커밍아웃 후 가족과 단절된 사람들, 직장에서 해고된 사례, 그녀는 두려움에 떨었다. 아린은 달랐다. 그녀는 LGBT 모임에 참여하며 힘을 얻었다. 언니, 나랑 같이 가보자. 거기서 조언 받을 수 있어? 아름은 처음으로 LGBT 카페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며 위안을 얻었다. 한 여성은 가족이 이해해주는데 5년 걸렸어. 포기하지 마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자 현실이 기다렸다. 아버지가 아름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아린 그의 번호 지워라고 명령했다. 아름은 울며 따랐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반항했다. 그날 밤 아름은 아린에게 몰래 연락했다. 아린아, 나 어떻게 해야 해? 아린은 언니, 선택해. 가족이냐, 나냐, 이 말은 아름을 아프게 했다. 선택은 곧된 도의였다. 아름은 가족을 사랑했지만 아린 없이 사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녀는 아버지와 대면했다. 아빠, 저 동성애자예요.
받아주세요. 아버지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는 아름을 때리려 했지만 어머니가 막았다. 여보, 그만해. 가족의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준호는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는 아린을 만나 전일을 포기해라고 말했다. 아린은 거부했다. 준호야, 사랑은 포기할 수 없어. 이 대화는 준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동성애에 대해 생각했다. 정말 잘못된 걸까? 아름은 직장에서의 압력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개인 사정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소문 때문이었다. 실직은 그녀를 더 약하게 만들었다. 아린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름을 지원하려 했지만 부족했다. 둘은 몰래 만나며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 비밀은 점점 무거워졌다. 한 번의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꿨다. 아름의 아버지가 아린의 집을 찾아갔다. 우리 딸 건드리지 마. 그의 위협에 아린의 부모는 충격받았다. 아린은 집에서 쫓겨날 뻔했다. 아린아, 너도 그런 애였어. 부모의 말에 아린은 울었다. 이제 둘 다 가족의 반대를 마주했다. 아름은 절망했다. 이 사랑 때문에 모두가 아파. 포기해야 할까? 내적 투쟁이 이어졌다.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지만 한국의 상담은 여전히 보수적이었다. 상담사는 가족을 우선하세요 라고 말했다. 아름은 분노했다. 왜 내 행복은 고려되지 않아?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던 중 아름은 예상치 못한 배신을 경험했다. 아린이 다른 여성을 만난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소문은 아름의 가슴을 찔렀다. 아름은 아린에게 직접 물었다. 카페에서, 아린아, 그 소문 사실이야. 아린의 눈이 흔들렸다. 언니, 미안해. 그냥 친구야. 하지만 언니가 망설이니까 나도 외로웠어. 이 고백은 아름을 배신감으로 가득 채웠다. 나 때문에. 아니, 내 선택이잖아. 아름은 울며 자리를 떴다. 이 사건은 아름의 결정을 촉진했다. 그녀는 가족에게 돌아가기로 했다. 아빠, 미안해요. 아린과 헤어질게요. 아버지는 만족했지만 어머니는 정말 괜찮아? 라고 물었다. 아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웠다. 준호는 안도하며 잘했어, 언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헤어짐은 쉽지 않았다. 아린은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포기하지 마. 나 잘못했어. 아름은 무시했다. 사회적 압력이 그녀를 짓눌렀다. 친구들은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행지라고 했지만 아름은 정상이 뭐야? 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며 아름은 새로운 삶을 시도했다. 아버지가 소개한 남자와 데이트를 했다. 그는 친절했지만 아름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의 물음에 아름은 웃었다. 하지만 밤마다 아린을 생각했다. 아린은 반대로 자신의 길을 갔다. 그녀는 LGBT 활동가로 변신했다. 온라인에서 이야기를 공유하며 비슷한 사람들을 도왔다. 내 사랑은 포기하지 않을게. 아린의 게시물은 아름에게 도달했다. 아름은 몰래 보며 눈물을 흘렸다. 재회는 우연히 일어났다. 서울의 LGBT 프라이드 행사에서 아름은 호기심으로 갔지만 아린을 만났다. 언니, 아린의 목소리에 아름은 얼어붙었다. 둘은 대화를 나눴다. 미안해, 아린아. 나 겁쟁이였어. 아린은 잔이에요. 언니? 이해해요. 이 만남은 아름의 내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녀는 가족에게 다시 커밍아웃했다. 아빠, 저 행복하고 싶어요. 아린과 함께 아버지의 반응은 여전했지만 이번엔 준호가 도왔다. 아빠, 언니를 이해해 주세요. 시대가 변했어요. 준호의 말은 가족을 흔들었다. 아버지는 고민 끝에 생각해 볼게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아름은 직장을 잃은 후 새로운 일을 찾기 어려웠다. 차별이 그녀를 따라왔다. 아리는 함께 이겨내요 라고 했지만 현실은 혹독했다. 한 번의 대치가 발생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그런 생활 그만둬 라고 말했다. 아름은 아빠, 왜 제 행복을 막아요? 라고 반박했다. 논쟁은 격렬했다. 어머니는 중재하며 울었다. 이 대화는 가족의 변화를 촉진했다. 아름과 아리는 관계를 재개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아름은 친구들을 잃었고 아리는 부모와 멀어졌다. 둘은 서울 변두리로 이사해 새 삶을 시작했다. 우리만 있으면 돼, 아린의 말에 아름은 동의했다. 하지만 도덕적 딜레마가 남았다. 가족을 아프게 한 게 옳았을까? 아름은 밤마다 자책했다. 새로운 삶은 아름과 아린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고립을 가져왔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고 그들은 끊임없는 투쟁을 해야 했다. 아름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기 시작했다. 아린의 도움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며 꿈을 실현했다. 언니, 잘했어. 아린의 격려가 힘됐다. 하지만 클라이언트 중 일부는 그녀들의 관계를 알자 계약을 취소했다. 죄송하지만 그 말은 아름을 상처 줬다. 아린은 졸업 후 그래픽 스튜디오에 취직했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차별을 겪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 아린 씨, 여자친구 있어? 라는 장난 섞인 질문. 아린은 당당히 네, 있어요 라고 답했지만 승진 기회가 사라졌다. 가족과의 화해는 느리게 진행됐다. 준호가 다리 역할을 했다. 그는 아린과 다시 친구가 됐고 언니, 아빠가 조금 바뀌셨어 라고 말했다. 아름은 아버지를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아빠, 저 행복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내가 행복하다면 하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어머니는 더 부드러웠다. 아름아, 보고 싶었어. 어머니의 방문은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선젠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지 라는 말로 상처를 줬다. 사회적 사건이 그들의 삶을 흔들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되자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아름과 아리는 지지 시위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폭력적인 충돌이 일어났다. 아린이 다쳤고 아름은 공포에 떨었다. 아린아, 왜 이런 위험을 무릅써? 아름의 물음에 아린은 우리 미래를 위해 라고 답했다. 이 사건은 아름의 각성을 가져왔다. 그녀는 블로그를 시작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레즈비언으로 사는 삶지라는 제목으로 많은 공감을 얻었다. 하지만 악플도 쏟아졌다. 비정상, 지옥 가라. 아름은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아린과의 관계는 깊어졌다. 둘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언니, 나랑 평생 함께 할래? 아린의 프로포즈 같은 말에 아름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법적 결혼은 불가능했다. 그들은 상징적인 의식을 치렀다. 대가는 계속됐다. 아름의 옛 친구가 배신했다. 너 그런 애였어? 멀리할게. 이 말은 아름을 고립시켰다. 아린도 부모로부터 집에 오지 마 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이 고통은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 아름은 우리가 선택한 길, 후회 안 해라고 생각했다. 고난의 끝에서 아름과 아린은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들은 영원한 상처로 남았다. 사회는 천천히 변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멀었다. 아름의 블로그는 인기를 끌었고 그녀는 LGBT 강연자로 초대받았다. 제 이야기 들려줄게요. 무대에서 아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청중의 박수는 그녀에게 힘을 줬다. 아린은 곁에서 지지했다. 언니, 자랑스러워. 가족과의 완전한 화해가 이뤄졌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자 아름은 달려갔다. 아빠,
미안해요. 아버지는 아니, 내가 미안하다. 내 행복을 몰랐어 라고 말했다. 이 순간은 감동적이었다. 어머니와 준호도 함께했다. 가족은 서서히 아름의 삶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동성 결혼 법안은 부결됐고 아름은 실망했다. 언제쯤 될까? 아린과 함께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들은 해외 이민을 고려했다. 캐나다로 갈까? 하지만 뿌리를 버리는 건 아팠다. 최종 고조는 아린의 배신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후였다. 그 다른 여성은 그냥 지인이었다. 아름은 미안해, 의심해서 라고 사과했다. 아린은 이제 다 과거로라고 안아줬다. 이야기의 끝에서 아름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의 사랑은 옳았을까? 아니면 사회를 바꾸기 위한 희생이었을까?